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17번째 방송입니다. 허유로 MC, 조선 MC, 그리고 오늘 취재 담당한 곽승규 기자. 네,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오늘 사학비리 문제를 다뤘는데 정말 이거 오래된 문제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 카메라 출동 때 얘기하는 거죠.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요때 초반에 MBC에 카메라 출동 다 아실 거예요. 그 카메라 출동 제가 마지막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 제가 취재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를 마지막으로 카메라 출동이 폐지가 된 마지막 기자였는데 그때 단골 주제가 사학비리였어요. 네. 근데 카메라 출동 그 역사를 보면 사학비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방송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저보다 한참 선배들이 그때부터 사학비리 취재를 하고 저도 카메라 출동 기자를 할 때 사학비리 취재를 여러 번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흘러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바뀌고 강산이 몇 번 변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죠. 아직 없다. 오죽하면 당시에 카메라 출동 선배들이 왜 우리 취재하다가 아이템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야, 뭔 아이템을 고민해. 학교 한 군데 찾아봐. 학교 한 군데 그냥 뒤져. 그럼 다 나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고발도 당하고 사학비리 취재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립학교들의 비리, 이걸 둘러싼 커넥션이 끈끈하고 강고하다는 뜻이잖아요. 한국 사회 기득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네. 안 바뀐다. 제일 처음에 다뤘던 학교가 서울 기독대 네. 학교입니다. 이게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학교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큰 대학은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제 약간 대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작은 캠퍼스가 작은 학교이고요. 5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학생들도 학부생이 그러니까 크진 않은 학교인데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들어가면 바로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손원영 교수는 2단이고 이렇게 학교에서 붙인 거죠. 학교 측에서 교단 측으로 일단 주로 돼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교회 협의회 그쪽에서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교단에서 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군요. 네, 종교재단. 그럼 여기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여기를 나오면은 이제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신학교육 같은 거를 주로 하는 학교. 신학도 있고요.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일반 학과들 몇 개도 있습니다. 성당 심리학 이런 것도 하고요. 찾아보니까 예전에 승마하시는 분을 교수로 2분을 영입하려다가 찾은 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유라 사건 터지면서 그때 좀 약간 말로 신학을 전파하겠다. 말 타는 걸로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총장이 이강평 목사란 분이에요. 맞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자주 등장했던 분이에요. 전광훈 목사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고 한기총 공동회장을 지내신 분이더라고요. 명예회장도 맡고 계시고 아무튼 그 전에도 이제 사학법 개정 이제 2005년에 됐다가 2007년에 재개정될 때 이제 재개정할 때 이제 한기총 임원이셨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한기총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시죠. 지난번 우리 정광훈 목사 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에서 사학법 개정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던 곳이 또 이쪽 보수 기독교 그때 임원이셨으니까. 딱 다 있는 분이네요. 사실 그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이 그렇네요. 자기 문제지. 자기 문제죠. 20년이거든요. 총장으로 계시는 기간이. 거의 직업이죠. 총장이 직업이네요. 20년. 보통 총장은 한 2, 3년, 3, 4년 요 정도 하면은 물러나는. 보통 임기도 있고 그렇죠. 직선제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 협의회, 교수회의 이런 데서 이제 투표 통해서도 많이 뽑잖아요. 근데 이 손원영 교수님이요. 이분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목사님이시구나.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좀 의외가 안 갔던 게 물론 제가 그 종교의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절의 이제 불교 신자분들을 상대로 그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칭찬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썼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이건 무슨 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자리 자체가 불교에 이제 내서 만든 자리인데 크리스마스가 그렇죠. 예수님 탄신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받아서 네. 종교가 정말 화합과 대화를 서로 위해서 덕담을 해주는 서로 자리거든요. 덕담하고 이제 그런 자리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불교 용어를 쓴 거를 계속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배경에는 총장의 비리 또는 그렇죠. 총장의 문제점을 계속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하니까
이단으로 몰아서 그냥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이제 배경을 찾아보면은 네. 아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했을까라고 의심되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밉보인 거 아니냐. 아니 한 해 예산이 8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 학교가 그린벨트 땅을 5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학교 재정이 거의 파탄날 지경인데 이 정도면. 네. 이게 당시에 뭐 2009년, 10년 이때 같은데요. 이게 네. 그린벨트를 사면서 한 이제 나중에 결국에 고발이 됐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어쨌든 면죄부를 받긴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9억 정도 하는 이게 가치로 근데 그거를 90억 정도 주고 이제 샀다는 거예요. 고발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50억을 먼저 냈고요. 40억은 이 학교가 원래 이사를 갈 예정이었거든요. 네. 은평 뉴타운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지를 매각해서 남는 돈으로 40억 갚겠다. 한다. 근데 문제는 이 40억 중에서 20억을 이강평 총장이 있는 교회로 가는 요런 식의 내용이 이제 고발이 접수가 된 거고요. 일종의 리베이트군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근데 그게 고발 이제 내용이었는데 그게. 어쨌든 이제 뭐 증거 불충분 이런 네. 걸로 이제 네. 했고 그리고 또 이제 50억 이 계약 단계에서 이미 교육부 감사가 들어와서 걸렸어요. 이제 조그만 학교에서 이렇게 큰 돈을 잘못 썼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뒷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실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이 돼가지고 못한 거고 미수의 그쳤군요. 뭐 의도는 어땠는지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명진고등학교요. 이 학교가 여학교라면서요. 네, 이제 뭐 네. 보통 여자 고등학교는 이제 써 있잖아요. 무슨 네. 무슨 여고 무슨데 여기는 그냥 명진고지만 실제로는 여학교입니다. 네. 저는 보면서 이 학교 학생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스쿨 미투 운동도 미투 운동이지만 교사가 부당하게 해임되자 피켓팅도 하고 네네네네. 대자보도 붙이고 또 SNS에 글도 올리고 이 학생들로선 참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네. 그 명진고 반론들로 한번 광주 내려갔었는데 저희 네. 다녀오고 나서 다음 날인가 또 이제 또 집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이 이런 걸 좀 막으려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입장도 밝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명진고 학교 측 반응이 너무 웃겼던 게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래서 제가 참 네. 이걸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만 학교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이름도 찍어줘요. 그래서 여기 저쪽 학교에 땡땡 학교 가시지 왜 여기 왔냐고 이렇게 거기 가면은 거기가 더 심한데 이렇게 뭐 제보 아닌 제보도 하시고 옛날 되게 카메라 출동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한 저 거죠. 학교 가나 이 학교 가나 어디 가든 비리가 있는. 저 불만제로 할 때 그런 거 많이 그렇죠. 어디 이제 큰 기업에 무슨 큰 제품 문제 있어가지고 가면 왜 우리한테만 이러세요 이러면서 거기 그것도 좀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학교 이사장 부부 가장 인상적인 건 벤츠로 깡을 한다는 뭐. 흔히 우리끼리 하는 표현으로 깡이라 그러죠. 깡. 이게 보통 이제 뭐 학교 차를 이제 개인이 쓰고 이런 거는 좀 있어도 이거 유용 대출 정도는 담보로 하는 야, 거 이걸 처음 보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돈을 빼서 벤츠를 산 다음에 그걸로 다시 담보. 그런 참신합니다, 쪽으로는 스포이 참 진짜 이거. 이 학교 돈 네. 빼돌리는 쪽으로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상한. 이게 보통 그 학교 돈을 가지고 약간 이제 횡령을 해가지고 그걸로 뭐 자기 개인적인 뭐 집을 사는데 보탰다거나 뭐 차를 사는데 보탰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종종 봐왔죠 우리가. 근데 이거를 이제 담보대출을 그 차를 잡아서 한 1억 정도를 땡기셔서 그 현찰을 이제 본인의 이제 어쨌든 생활하시는데 쓰셨다는 거는 그것도 놀라웠고 야. 사실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여기 이사장이 이제 교사에게 뒷돈 요구했다가 그러니까요. 전 이사장. 징역 6개월 실형을 살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합법에서. 네네. 근데 학교는 그 교사를 너도 돈 받으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배임 증제 미수죄로 또 고발을 해요. 돈을 주려고 했잖아 이런 거예요. 바로 거절을 안 하고 이제 제한이 왔는데 고민하게 되지. 사람이. 고민하기도 되고 또 일단은 이분은 어쨌든 자기가 이 제한 안 받으면 손해를 보니까 좀 시간을 끄고 그냥 일단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줄라 그래놓고. 아니, 그러니까 돈을 자기들이 달라고 했잖아. 자기들이 달라고 해놓고. 왜 바로 거절 안 했냐. 왜 바로 거절 안 했어? 너도 줄 생각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안 줬잖아. 안 주고 그게 이 시험 중간에 채용 과정 중간에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내가지고요. 저는 이제 뭐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저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1차 합격한 교사가 4명인가 더 있었대요. 네, 추가로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는 다 거예요, 얘기까지 교사님이. 했고. 사실은 나한테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내가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다. 당신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 중 한 분이 이 사건을 제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구속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최 전 이사장 이분이 재판을 받고 할 때까지는 어쨌든 학교에 이 선생님도 계속 다니셨잖아요. 네. 바로 해임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확정 판결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깜빵 갔다 오고 나서 오고 이제 다 더 이상 법적인 심판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이제 한 건데. 한마디로 나 감옥 갔다 왔으니 너도 한번 엿먹어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학교 측 입장은 뭐 이렇게 이런 키우고 작은 일이 누적돼서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심각한 문제면은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건 네. 뭐 누가 보더라도 약간 보복성의 느낌이 강하게 나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어쨌든 학생들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을 정도면 학생들에게는 또 나름의 신망을 쌓으셨던 네.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참 학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가 내 학창 시절에 내 고등학교에서 네. 내가 좋아하던 선생님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봤을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기득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해보면 또 참 교육의 현장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요. 네. 사실 네. 저희 세대는 학교 다닐 때 다 이런 일들을 조금씩 겪어본 세대들이야. 학교가 그만큼 비리가 뿌리 깊고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수원대학교 얘기를 좀 가볼까요? 역시 이제 끝판왕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사학비리 했을 때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게 이제 상지대랑 그렇죠. 이 수원대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상지대 이제 김문기 이사장님이 다 아시죠. 이제 뭐 옛날에 근데 정치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구속도 되고 근데 이분은 결국에는 어쨌든 심판도 받았고 그렇죠. 증인으로도 국감 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선이사도 나중에 네네. 파견됐고. 지금은 이제 학교가 정상화가 됐고. 근데 수원대는 그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국감 증인을 3년 연속 피해갔다는 거예요. 무산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이인수 총장 이 재판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탄원서를 써요. 그러니까 51명인데 그때 정의당 7명, 그 다음에 민주당 44명 해가지고 아니, 처벌 좀 해달라고. 이게 왜냐면 증인 같은 걸 너무 채택이 안 되니까 본인들도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서명한 탄원서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봐달라는 탄원서가 아니라 처벌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달라라는 탄원서를 낸 그런 거군요. 거 단체로 서명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정치인들 인맥을 보니까 되게 야, 화려합니다. 예. 보통 세더라고요. 자기 아들, 딸들을 수원대 교수로 채용시켜 놓고 그렇게 이제 발목 잡히니까 수원대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김무성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가장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또 됐었죠. 네네. 왜냐면은 그분이 이제 32살, 비교적 좀 나이가 젊은 나이에. 어리고 이제 뭐 자격 조건 미달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공교롭게도 국감 증인 출석 바로 2달 전인가 채용이 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좀 오해의 소리가 백가성이 있었고. 있어 네네네. 보이는군요, 딱 시기가. 근데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무혐의. 검찰은 무혐의 했습니다. 처분했고. 네. 근데 이 수원대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건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니까. 이게 참 정세균 총리 얘기도 나와요, 또? 네,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국감에서 증인을 이제 채택했다가 이제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는 이제 증인을 막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새누리당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주도했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야당에서도 당시 야당.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적당히 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다는 그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그 기사를 한겨레신문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 총리 당시는 총리가 아니셨지만 정 의원이 이거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한겨레신문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박영렬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 그 무슨 수사 심의위원으로 위촉해놓고 거액을 받았겠죠 아마? 바로 변호사로 변신을 하잖아요 수원지검장에서. 맞아요. 이인수에.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전관이 있잖아요. 심지어 수원지검장이 수원지검 사건을 하는 그리고 자신이 수원지검장 시절 차장검사였던 분이 현 지검장인 차장을 이렇게 했는데 저기 사실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정황 같은 거 없다 뭐 누가 박영렬 검사장이요? 아마 수사에 그런 게 어딨니 안 봐줬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맞는 얘기인지. 네. 이게 40건 중에 39건을 무혐의 처분했어요. 곽승유 기자가 이게 받아온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후 통지서입니다. 아 이게 그거군요.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일단 고발된 혐의가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차까지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특경가법 배임, 특경가법 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수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사립합격법 위반, 뇌물공여. 이렇게 이제 고발이 된 겁니다. 정말 무슨 대형 마트에 와 있네요. 예. 그런데 이 불기소 처분서를 보면 한국 검찰 뭐가 문제인가 이게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TV조선 사건 있었잖아요. 예, 50억. 그 사건의 불기소 처분서를 보니까 고발인 주장을 써놔요 일단. 예. 그 다음에 피의자의 주장, 즉 이인수 총장 측의 주장을 잔뜩 써놓습니다. 그리고 증거 판단으로 들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들을 살펴보니 수원대 총장인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인수 총장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 같은데 고발인 주장만 가지고는 얘가 주장하는 거를 뒤집을 수 없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 무혐의. 그 증거를 조사하는 애들이 검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른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사실 저도 한번 다뤘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기자들이 취재해서 학교가 인정한 부분이 이제 취재하다 보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사실 한국 검찰의 이 권력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기소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대놓고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대놓고 봐준 불기소 처분서예요. 우리가 사실 그 무죄를 유죄로 만든 검사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유죄를 무죄로 무죄까지 가지도 않게. 네. 아예 기소를 안 법정에서 안 보내는. 네, 법정에서 안 보내는. 유죄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검찰의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전관이든 뭐든 뭐 커넥션이든 돈이든 다 이걸 매개로 나오는 거죠. 검찰의 진짜 힘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네. 불기소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섭네. 이 사건도 40건 중에서 39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불기소하다가 한 건만 눈치 봐서 했는데 그것도 벌금 약식기죠. 정식 재판을 해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재판부가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통상회부로 해가지고 결국에 넘어가서 그제서야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검찰청이 한번 이렇게 불기소 처분하고 항고 재항고 거쳐서 끝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렇죠.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른 검찰청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각하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의 불기소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검찰 개혁이 시급합니다. 아니, 그래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소권을 독점할 수 없다고. 하여튼 수원대 사건은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50억 원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후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아까 그 스튜디오 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양수 겸장 상황인 거거든요. TV조선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두 개가 걸려 있으니까 네. 둘 다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려면 이게 걸리고 그렇죠. 이거를 피하려면 이거 걸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우리 그러니까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양수겸장이 아니라 진퇴양난인데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수원대가 이 교비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돈 일가인 TV조선에 출범할 당시 지분을 샀지 않습니까? 50억을. 네. 그게 부적절하고 일단 교비로 했고 그래서 계속 이제 교육부에서 조사할 때마다 빨리 너네 원상복구해라 하니까 50억 원에 TV조선을 다시 사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2017년 말에 요런 이제 내게 나와서 실제 계약이 2018년 초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TV조선의 요 지분 가치가 50억이 안 됐던 겁니다. 왜냐면은 종편이 한창 꼬라박고 있을 그렇죠. 때니까. 이 시기가 최근에 어쨌든 뭐 몇몇 경연 프로그램으로 TV조선이 많이 올라온 거 맞습니다만 많은 대중적인 인기가 생긴 건 맞습니다만 딱 요 시기면은 정말 뭐 드라마도 다 망해갖고 아예 안 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원대 법인에서 각 자체적으로 측정한 이제 가치는 한 32억 정도 되고요. 32억. TV조선 측에서 본 거는 이제 주당 해서 한 대충 한 40억 정도? 그래도 네. 이제 어쨌든 50억에서 그거를 50억을 주고 대상했다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TV조선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50억에 샀던 거를 나중에 50억에 한 거니까 거래에 문제 없다 이런 논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언론에 보도되니까 조선일보가 지면을 털어서 상당히 할애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게 설명한 이거예요. 저도 뭐 정확히 모르지만 종편이 출범 당시에 몇몇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을 그렇죠. 실제로 모아서 투자금을 받아와야 된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야 니네 허가를 해주지. 지금 MBN도 사실 그 문제가 그 걸리는 문제죠. 거잖아요. 예. 다 그런 주식 문제는- 자기 납입을 네, 하는 게 문제죠. 근데 수원대가 50억을 투자해줬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근데 이게 진짜 투자였을까 과연? 혹시 원금 보장 약속받고 그냥 집어넣은 거 아니냐? 도와준 거 아니냐? 예. 지금 그 의혹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50억 그냥 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 그렇다면은 종편 허가가 아예 취소될 사안인 거죠, 이거. 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MBN의 거죠. 주식 가장납입 사건과 비슷한 그렇죠, 사건이에요. 그렇죠. MBN도 지금 상당히 위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방송법을 위반이 무서워서 피하려다 보면 이제 배임 이제 그렇죠. 가치가 50억이 안 되는 거를 TV조선이 50억 줬으니까 줬으니까. 결국에는 회사에 배임이- 손해를 끼친 거죠. 그렇죠. 그런 지금 뭐 조선력은 물론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검찰이 이 수사를 지금 1년 정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됐는데. 오래 걸리겠네요. 네. 검찰의 힘 중에 하나가 또 질질 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무도 얘기를 못해. 왜? 우리 증거 보강 중이다.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네. 있다. 뭔 소리냐? 우리 수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하면 그러고 질질 나중에 끌 수 있는 세간에서 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 불기소 처분서 하나 쓰는 거죠. 뭐 전형적인 야, 거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원하는 시점에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수사를 시작하고 원하는 시점에 수사를 끝내서 공표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갖고 소위 말하는 장난질을 많이 쳐온 거죠. 아, 참 이거 수원대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좀. 저희가 그래서 이 곽승규 기자가 이 전화를 걸었던 검사, 네네네. 그다음에 당시 수원지검 지휘라인 네. 대검찰청에도 반론을 요구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전화한 거냐 도대체? 누가 시킨 거냐? 네. 그리고 수사는 이거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보냈어요. 근데 답변이 없다가 사흘 만에 아, 왔어요? 맞습니다. 네. 답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MBC 스트레이트 취재 사항에 대한 답변, 이 대검찰청에서 보내온 겁니다.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특정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인터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인터뷰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입니다. 뭘 자꾸 양해를 하라는데?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박 기자. 네. 우리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막내급 특수부 검사였다는 이 양반, 지금은 혹시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제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이 B 검사. 이후에 전환 이 B 검사. 네.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좋은 데로 아유, 알려져 있는 좋은 데 데로 가셨고요. 지금도 모 기관에 파견 검사 나가서 파견 인사는 되게 검사분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좋은 직이거든요. 보직이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막내급이 이건 독단적으로 하기엔 진짜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아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요. 상명하복 딱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이거 혼자 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일은. 아니. 되게 뭔가 찜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계속 본인도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반복하면 근데 결국엔 계속 도돌이표처럼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도 캥긴 거지. 네. 캥기는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시 수원지검장이 강찬호 검사장이었는데 이인수 총장의 변호인은 강찬호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이었고 그 점에 뭔가 해답이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뭐 알 수 없죠. 그렇죠. 영화 보면은 맨날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위에서 갑자기 선배님 이러고 딱 하면 그거 좀 있잖아 그거. 이제 둘이 술 한잔 먹고 뭐 내부자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부자뿐만이 아니라 진짜 많잖아요. 그런. 근데 그게 과연 이게 그냥 완전히 픽션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픽션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네. 사립학교 비리는 어쨌든 이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좌절이 됐었고 그렇죠.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 개신교 계단에서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서 시국기도 열고 엄청 정부를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법이 다시 후퇴했잖아요. 20년이 지금 지난 건데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지난 건데 이 결국은 다시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21대 국회에서 이 얘기가 지금 논의는 좀 시작이 된다. 뭐 법안들이 이제 여당 쪽에서 계속 발의가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이제
뭐 개별 의원들이 이제 하나하나에 관심되는 사안, 예를 들어서 뭐 회계 감시를 강화하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내부 고발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한번 병합돼서 한번 큰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사립 유치원들도 작년인가요? 네. 크게 한번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들의 주장은 이거 사유재산이고 정부가 왜 여기다 간섭하려고 그래? 우리끼리 알아서 잘할게 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유치원도 그렇고 사립학교도 그렇고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잖아요. 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연간 한 14조 원 정도? 이제 앞으로 또 사립학교가?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되면은 더 많은 돈이 더 이제 투입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낸 세금이 들어가는데 네. 세상 어느 조직이든 돈이 있고 그런데 감시는 소홀하다? 이거는 비리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꼰대 인증 한번 할까요? 옛날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수원대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수원대 보고 우리가 사학비리의 끝판왕이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폐교된 서남대라고. 서남대. 예. 이홍아, 네? 그분이 이홍아 그분의 그 기사 한번 뒤져보시면 그 항상 붙는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수식어가 이홍아 그분의 수식어가 사학대도예요. 사학대도. 왜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그 횡령 액수가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데 자 그러면 서남대가 2018년도인가에 이제 폐교가 됐는데 이게 얼마 걸렸어요? 그 과정까지 가는데 그 부실하고 비리 대학이 카메라 출동에서도 서남대를 여러 번 했어요. 아이템 없으면 했어요. 가기만 하면 아이템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발하고 했는데도 그게 얼마 갔냐고요. 그 단죄까지 이루어지는데 폐교되는 데까지 20년 걸렸어요. 아까 상지대 얘기하셨죠? 상지대는요. 제가 상지대도 좀 취재해봤거든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취재했던 상지대. 최근에 해결됐잖아요. 네, 2018년인가 네, 해결됐잖아요. 정상화됐잖아요. 네, 네. 상지대에서 비리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70년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상지대 출신의 교수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대학 다닐 때 북치고 이거 했는데 노 교수가 됐어요. 얼굴이 백발이 됐는데 이분이 아직도 학교가 이러고 있는 거야. 40년이 걸렸군요. 3, 4년, 40년이 걸린 거예요. 정상화까지 가는데. 심지어 아까 그 김문기 이사장 구속된 게 YS 때예요. YS 때. YS 때 구속됐다가 그래서 한동안 학교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총장으로 돌아와서 그거 다시 쫓아내는데 또 학생들 머리띠 메고 싸워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학 비리는 우리 이런 사학법 이런 문제들의 허술한 점들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요. 사실 이게 아주. 국회에도 강고한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법이 계속 개정이 안 되고 저 모양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아는 유명한 국회의원들도 사학 집안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죠. 나무 의원도 계시고. 예. 뭐 그리고 뭐 이거 장모 의원도 계시고 뭐 집안에서 학교 하시는 또 여유 있는 분들 많으니까. 그렇죠. 조국 전 장관도 참 사학 집안이에요. 그렇죠. 네. 진짜 사학들이 많군요. 정말 그 우리 조성훈 기자께서 사실 그 유명한 MBC의 그 사회부의 고인물이잖아요. 사회부 고인물이신데 정말 20년 전 상황이 아직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건 참 직접 취재를 또 하셨던 입장에서 더 기분 나쁘죠. 그런 학교들은 100% 똑같아요. 비리가 터진 학교들은 이게 방송용으로 속칭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그림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학교 자체가 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이 부실하다는 게 스산해죠. 카메라만 갖다 대도 거의 폐허 정도. 책상 걸상부터 다르다니까요. 그렇지. 일반 정상적인 대학이랑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왜? 그거 다 빼먹었으니까. 아니 수원대만 해도 지금 재단 유보금, 전입금이라고 하나요? 3,500억을 쌓아놓고 있다면서요. 4위입니다. 네. 전체 우리나라 4위. 사학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학 중에서. 학생들 등록금 받아서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재단에 그냥 쌓아놓고 있는 돈. 언제든 빼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 아니 3,500원이면 그걸로 이자 놀이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1위가 어디예요? 고이대. 홍대. 네. 홍대, 연대, 이대, 수원대, 고대. 그러니까
나름 또 그 서울에 있는 또 유명한 학교들이 되게 많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국립대, 뭐 이화여대, 연세대. 이게 많이 먹으려면 등록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학생들이 많은 규모여야 되잖아요. 수원은 그 정도 규모는 또 아니잖아요. 수원대가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큰 학교입니다. 그래요? 한 10,000명 정도 돼요, 재학생이. 꽤 크군요. 그게 사실 뭐 종합대학이라서 네. 예체능 계열까지 다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시위도 하고 그래서 등록금 반환 소송도 승소한 적이 있죠. 일부 승소긴 최초 하지만. 사례군요. 이거. 네네네. 네. 이게 결국은 다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죠. 맞아요. 참. 그리고 이게 학생들의 피해라고만 하기에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피해라기보다는 그 집안, 그렇죠. 그 등록금을 어쨌든 빌리든 네. 뭐 도와주시든 아니면 네. 학생들이 정말 휴학까지 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에 매진해도 부족할 시간에 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쓰리잡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립학교의 그 등록금 문제라든지 이런 비리 문제는 네. 정말 그 학생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 그 가족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기도 하죠. 네. 공교육이라는 걸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 세금이 다 사립학교들에도 투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돈 어떻게 쓰이는지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이제 벤츠 사가지고 대출 받고. 와우. 야, 그건 뭐 당분간 제가 본 최근에 가장 그 돈 빼돌리는 수법 중에 최고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했어요. 춤으로 있는 감독님들이 요것도 아마 좀 영화 또 나오니까? 인용하실 것 모티브로 같아요. 삼아서. 모티브로 네. 삼아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상직 의원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박덕흠 의원을 고발했고 그 바로 직전에 우리 곽승규 기자가 이상직 의원도 네. 한번 고발하는 기사를 스트레이트에서 내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두 의원이 나란히 다 탈당을 했어요. 네. 네. 그 스트레이트 데스노트 같아요.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탈당해서 어쨌든 무소속이랑 배째는 갖고 있다. 네. 또 네. 그게 또 현실이죠. 네. 근데 뭐 그쪽 당들 입장에서는 제명 탈당 뭐 특히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시켜봤자 그렇죠. 어차피 네. 의원직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비례 같은 경우에는 당이 제명을 시키면 이제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만. 이상직 의원 보니까 그 다 해결하고 내가 돌아오겠다. 네. 아비베. 아직도 되게 자신감이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말투에서. 네. 근데 뭐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논란은 이제 위장 이혼 아니냐 이게 제일 사실은 그렇죠. 뭐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이제 총선 때 이렇게 막 승리하고 환호할 때 옆에 계시던 분이 알고 보니까 이혼 분이었다. 전처신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보도할 때 이 전처한테 회사 돈이 한 4억 6천만 원 정도 갔거든요.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상직 의원이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4억 넘게 빼돌려서 부인한테 양육비로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근데 그도 이혼한 부인한테. 저는 근데 그게 뭐 그 분이 거기 계실 줄 몰랐어요. 당선 순간에 바로 옆에서 네, 이혼한- 함께 만세를. 네. 이혼해서 정말 이제 떨어지는 않았는데 그때 저희가 보도했던 건 이제 그런 식으로 회사 돈을 대주주 쪽으로 이제 다 빼돌렸는데 정작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은 처벌되지 않고 형인 그렇죠. 대표이사를 그렇죠. 맡고 있던 형만 처벌됐다는 게 이제 그 기사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판결문에도 재판부가 이거 분명히 이득은 이상직이 다친 갔는데 거였는데 왜 얘를 왜 기소를 안 했지? 뭐 이런 거예요, 약간- 판결문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이제 검찰 수사가 제대로 그렇죠. 됐는지 사실 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사실 어쨌든 현역 의원 뭐 당을 탈당했다고는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검찰 수사라든지 뭐 이렇게 소환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도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아까 저희 기사 클로징에도 썼지만 여야가 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니 이 탈당할 때 아이고. 한쪽에서 탈당으로 꼬리 자르지 마 이랬는데 그 다음날 또 이쪽이 탈당하니까 그렇죠. 똑같은 논평이 나오더라고요. 애초부터 공천을 좀 철저하게 검증을 그러니까. 하고 이런 분들을 걸러내야 되는 게 공적 정당이라면 당연히 좀 해야 될 의무가 아니겠어요? 사실 이번 총선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워낙 뭐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검증을 제대로 할 시간이 서로 부족했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다 지역구잖아요. 지역구고 이제 김웅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 그 재산 신고를 축소해서 신고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조수진 네, 의원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분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검증을 좀 진짜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있으니까 서로 검증이라도 하잖아요. 상호 검증이라도 하는데 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지 싶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큰 소리를 더 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대우 볼 때마다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자, 거예요. 저들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면은 네. 스트레이트가 해야죠. 아. 네. 그리고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도 눈 부릅뜨고 같이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 말은 이제 막 취재를 끝낸 곽승국 기자에게 더 고생해라라는 팀장의 따뜻한 이야기로 자, 들립니다. 다음 기사는 더 좋은 기사로. 아이고. 외워놓겠습니다. 정말 불편한 마음이네요. 아, 네.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지금 예.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예, 예. 아, 추석 연휴는 잘 쉬시고요. 저희도 2주 쉬니까. 네. 그 사이에 또 아이템 잡아와야죠. 그렇죠. 네. 더 좋은 기사 만들어 오겠죠. 시간도 많이 주니까 이제. 다른 기자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날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10월 18일 연휴 뵙겠네요. 네. 네, 10월 다시 18일 에. 재충전하고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한방사수도요. 네. 자,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10월 18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